안녕하세요. 축산 및 사료업계 전문가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 보고서인데요. 이걸 토대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정보, 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은 뭘지 이런 걸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첫 질문인데요. 국제 곡물 가격, 이게 요즘 정말 정신없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사료 구매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옥수수랑 대도 가격은 좀 내렸어요. 각각 마이너스 3.36%, 마이너스 2.50% 정도? 근데 반대로 귀리나 밀, 유채 같은 건 또 올랐고요. 아, 품목별로 다르군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미국이랑 특정 국가 간의 무역 갈등 같은 것도 있고, 수요가 남미 쪽으로 좀 이동한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브라질 날씨가 좋아서 공급이 좀 늘어나겠구나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죠. 가격이 내렸다니 당장은 뭐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될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미 국무부 USDA 전망은 좀 달라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옥수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오른다고요? 왜죠? 수출 수요는 늘고 재고는 줄어드니까요. 반면에 밀이나 대두는 약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옥수수 대두 가격 하락이 어쩌면 잠깐의 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기 가격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단기 등락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구매 전략을 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곡물 생산이 늘어서 수입이 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건 시장 안정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단기 하락에 속지 말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해외 축산 쪽에서는 어떤 소식에 좀 귀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한테 영향 줄 만한 거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스크류웜이라는 해충 방역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어요. 8,500만 달러 정도?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건데 우리도 좀 참고할 만하고요. 스크류웜이요? 아, 그 가축 구더기증 일으키는 거? 네, 맞아요. 둘째는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이 확 늘었어요. 5월에만 9만 톤, 전달보다 12.5%나 늘었거든요. 와, 많이 늘었네요. 네, 이게 자국 내 생산이 좀 부족하고 또 소비가 회복되면서 그런 건데 국내 돈가 전략 짜실 때 참고하셔야겠죠? 그리고 중국이 재비육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재비육이요? 그건 뭔가요? 그 출하 시점 다 된 돼지를 다시 사들여서 한 40에서 50kg 정도 더 키우는 거예요. 사료 낭비나 시장 혼란을 막으려고 단속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속값이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9주 연속 올랐거든요. 헉? 그럼 수입 원육 가격도 오르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수입 원유 가격 인상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합니다. 미국 축산 전망 자체도 2025년, 2026년 보면 소, 돼지, 닭고기 다 강세로 예상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인데요. 백신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뭐랄까 현장 적용은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지금 상황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백신 개발이 아주 초기 단계는 지났어요. 그런데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가장 큰 게 안전성 문제예요. 예를 들어 임신한 돼지한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약하게 만든 백신 바이러스가 이게 다시 병원성을 되찾을 위험도 무시 못하거든요. 아,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백신 맞은 돼지랑 실제 병에 걸린 돼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러니 정부에서 승인해주기가 좀 주저되는 거죠. ASF 바이러스 자체가 유전자 구조가 엄청 복잡해요. 구제역이나 AI보다 훨씬 더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더 어려운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해결되기보다는 좀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유전체, 면역, 안전성, 규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하는 거죠. 그럼 백신에 대한 기대는 일단 좀 접어두고 당분간은 역시 방역이 최선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급한 기대보다는 안전성이라던가 실제 감염 구분 가능 여부 같은 걸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당분간은 철저한 차단 방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최근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 축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농가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중동 긴장은 바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죠. 이건 곧바로 사료 원가 상승 압박이 됩니다. 그렇죠. 운송비부터 다 오르니까요. 맞아요. 유가가 오르면 곡물 수입 운송비 오르죠. 사료 만드는 데 드는 제조비, 건조 비용 오르죠. 또 국내 운반비 오르죠. 농자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까지.
전방위적으로 원가가 다 오르게 됩니다. 시나리오별로 영향이 좀 다를까요? 네, 만약 국지적인 충돌 정도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한 9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 그러면 물류비가 한 5에서 10% 정도 오를 수 있고요. 만약에 상황이 더 나빠져서 예를 들어 호르무즈 협이 봉쇄된다거나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유가가 120달러 이상 폭등할 수도 있고, 이러면 사료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정말 심각한데요? 그럼 농가에서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사료 낭비부터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고정가격 계약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밀기후 같은 대체 원료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 아니면 자체 배합을 활용하거나 공동구매 같은 걸 통해서 비용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결국 비용 절감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또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거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곧 여름인데 폭염 때문에 젖소 관리가 참 어렵잖아요. 특히 사료 급여 측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여름철 젖소 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보통 기온이 22도만 넘어도 젖소는 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료 섭취량이 주는 거거든요. 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럼 당연히 생산성 떨어지고 번식이나 면역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름엔 사료 전략을 아예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핵심 전략 몇 가지만 딱 짚어주시죠. 첫째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적게 먹어도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요. 루멘 안정성이 높은 지방을 추가하거나 소화 잘 되는 섬유질, 바이패스 에너지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둘째, 단백질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특히 루멘에서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는 그런 보호 아미노산,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셋째는 전해질과 수분 균형. DCAD 조절해주고 탄산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완충제를 추가하고 당연히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주는 게 기본이고요. 넷째, 항산화제나 면역 강화 성분, 비타민이 셀레늄, 니아신 같은 걸 보강해주면 좋습니다. 효모 제품 활용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급이 관리인데 더위를 피해서 좀 시원한 시간대에 사료를 주고 사료조에 사료를 자주 밀어주고 또 사료가 너무 오래돼서 발열되지 않게 관리하는 거, 이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여름용 사료 설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죠. 낙농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 외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리버크리크 팜스라는 우수 종축 농가 이야기인데 여기가 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축산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전체 분석하고 기록 관리 철저히 하고 고객 피드백 반영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지는 시스템까지 갖춰서 슈네를 쌓았더라고요. 데이터 기반, 예측 가능성 중요하죠. 네, 물론 규모는 다르겠지만 우리 농가들도 당장 개체별 성적 기록하는 거, 구매자 의견 정리하는 거,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을 만드는 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농장 혹은 우리 회사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